이번 강의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제공해줬던 파일로 제공했던 문법책 49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동사 두 번째 동명사 파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마지막 분사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동사, 동명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1번에 보면 동명사의 이름, 동명사는 동사 플러스 명사의 기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동사적 기능을 갖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동사적 기능이라는 것은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동사 1에서 5형식에 따른 보어 목적어 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태, 시제 등의 동사적 기능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명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기를 요청했었던 N은 SOC 파트에서 나온 것처럼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동명사는 투부정사와 다르게 품사가 명사로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인 것을 확인하고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동명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명사는 크게 영어 문장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VING, VING, VING 이 세 가지 형태가 크게 영어에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밑에 표 내용을 보는 것처럼 동명사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은 SOC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VING 현재 분사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보겠지만 현재 분사라는 내용이고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이제 분사 구문과 다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분사 우리가 유닛 4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준 파일은 전체 풀로 우리 문법 여름방학 특강 교재를 묶어놓은 책인데 유닛 4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현재 분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n exciting story처럼 exciting이 stor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인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품사의 형용사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음 강좌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 거죠. 분사 구문 예문에 보면 arriving home 이라고 arriving 이라는 V에 ing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얘는 after Tom arrived home 이라는 내용에서 after와 Tom이 생략된 구조로서 부사절로 쓰이는 내용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형태는 VING로 같지만 맨 우측에 보면 품사가 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서 보면 외형적으로 동일한 VING를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명사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동명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서 50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동명사의 역할이라는 내용입니다. 동명사의 역할은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민, 미음, 기, 것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해석해 준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명사에서 꼭 암기해달라고 했던 것들 N은 SOC 해당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는 거죠. 당연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게 되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어로 쓰인 부분인 거고요. having a pet,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해석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 파트는 크게 선생님이 로마자 1과 로마자 2로 구분했던 것처럼 동사 자체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예문처럼 I often imagine lying on a beach somewhere 나는 어딘가에 해변에 누워있는 것을 종종 상상한다. 누워있는 것을 상상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 거고요.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지만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했던 것처럼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취하는데
그 명사가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을 쓰고 싶을 때는 동명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문처럼 brush your teeth before going to bed. 그치?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와 구분해야 되는 내용은 전치사의 투와 투부정사의 투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전치사의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선생님은 가능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녀석들, 이 투가 전치사의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 이런 것들은 암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에 나와 있는 be used to 동사 ing, look forward to 동사 ing, object to 동사 ing는 이 to는 전치사의 to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보호 파트인데요. 보호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보호로 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명사가 문장에서 보호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50페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를 취할 수 있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는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가 일전에 투부정사 관련된 내용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좀 집중적으로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의 구조예요. 서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경우는 밝히지 않고요. 다음 51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I like going to the movie.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I like going 이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한 채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for the party. 그래서 너에게 감사하고 네가 날 초대해 준 거니까 목적어 같을 때도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가 불특정한 일반인일 경우,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믿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인인 경우다 라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My hobby is reading a magazine. 그치? 내 취미는 잡지를 읽는 것이다 라는 표현의 내용이 바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 취미가 당연히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 봤던 것처럼 동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 밝혀야 하는 경우로 보통 형태, 선생님이 진한 글씨로 표시해놨죠. 명사의 소유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유격이라는 단어를 문장에서 보게 되면 너의, 나의, 그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가, 그가, 내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문 볼까요? I deeply appreciate your doing me a fav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You're doing,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wouldn't mind his staying here. 나는 그가 여기 머무르는 것을 꺼리지 않아 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란 말이죠. His staying, 그의 머무름이 아니라 그가 머무르는, 그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유격,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처럼 my, your, his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라는 의미보다는 누구가라고 해석해야 이 저자가 쓴 의미와 내용이 더 적절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죠? for 플러스 목적격, for me, for you, for him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your, his, my 이런 표현들이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어서 우리가 동명사의 시제라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투부정사의 서술 방식과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 동명사라는 표현은 수로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혹은 미래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예문을 보게 되면 Rachel says he is proud of being half Korea. 그치? 마찬가지로 being이라는 이 동명사가 밑에 동일한 시제라는 내용이라는 가로들을 쳐놨잖아요. Rachel says he is proud that he is half Korea. 그래서 같은 시제를 표현할 때 쓸 수도 있다라는 것과 다음 지문은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지. He is sure of passing the exam. 그래서 he is sure that he will pass the exam 이라고 그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가 가미된 미래 시제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형 동명사는 수로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과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완료형 동명사를 쓴다는 거지. 수로 동사의 시제보다 과거의 일 또는 수로 동사의 시점까지 완료된 일을 표현한다는 거죠. 예문은 5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He is ashamed of having been scolded by his teacher. 그는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것을 창피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ashamed that he was scolded by his teacher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고 다음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 He admitted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그치? 그래서 문장을 바꾸게 되면 He admitted that he had made a serious mistake.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의미로 완료 시제의 의미를 표현할 때 이런 완료형 동명사를 쓴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공통 쓰임 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투부정사 내용을 복습해 보면 투부정사는 용법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명사적 용법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명사는 이름에서 나타내지는 것처럼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원래 둘 다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 문법책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단어는 투부정사,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이게 왜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국어의 논리로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파트들은 암기를 선생님이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처럼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관습적으로 고착되어 온 관습법적인 영어 문법 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밑에 박스에 보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인 거고 다만 암기의 수고를 좀 덜어두기 위해서 선생님 밑에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놨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동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desire to, hope to, wish to 다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란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뭐 앞에 나타날 것을 바란다거나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로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와 연결되는 경우가 강하고,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일을 말할 때 quit, ing, 하는 것을, 했던 것을 멈추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finish 마찬가지죠. 이런 기본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암기가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뉘앙스만으로는 정확하게 굴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한 파트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타동사의 목적어는 명사이고 명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이 같거나 비슷한 like, love, begin 등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취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내용들, 그치? 그리고 밑에 보면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이런 동사의 표현들은 ing와 투부정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있는 stop v-ing, stop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 다음에 stop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물론 미래와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맥락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미 자체를 좀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어서